예, 안녕하세요. 지난번 강의에 물의 특성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좀, 뒷부분을 좀 남겨놨는데, 제가 이게 미분무수, 미분무수 특히 뭐죠? 물분무, 미분무의 입자 사이즈, 또는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예요. 입자 사이즈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적, 최적분.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드롭이잖아, 물방울이요. 그러니까, 드롭렛, 볼륨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F자 집어넣으면 프랙션이라고 해서, 예, 프랙션, 이렇게 써서. 그래서, 여기 누적 최적 분포가, 여기, 이 1000 마이크로메타는 1mm니까, 그 1mm 사이즈 이하가, 이 누적으로 한 이 책, 사이즈니까 요 사이즈 전체가 99%라는 그런 얘기죠. 0.99니까.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가끔 이렇게 나오니까 꼭 이 개념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안 지워놨어요. 예. 나머지는 좀 시간이 또 걸릴 것 같아서 다 지웠습니다. 물의 어떤 냉각 효과, 질식 효과, 이런 데 들어가는 숫자의 개념은 꼭 알아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물의 특성에 대해서 표면 장력을 좀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 표면 장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표면 장력, 뭉치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응집력하고 부착력이 있는데, 부착은 붙는 힘이니까 응집력이 세니까 더 물이 이렇게 방울로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인데, 응집력은 동일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죠? 동일 분자. 그런데 부착력은 다른 분자와 부착한다. 여기 부착하는 힘이다. 응집한다. 뭉치는 힘.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크면은 응집력이 커져서 구 형태, 이렇게 동그란 물방울 형태인데, 또 아니면은 봉 형태, 물줄기 이런 얘기죠. 그런데 표면 장력이 작으면은 확산력이 커지기 때문에 면 형태라는 얘기죠.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방울 같은 거는 이렇게 이제 화원에 침투가 되는데, 대부분 덮으려면, 질식을 하려면 퍼져야 되잖아요. 그죠? 면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면 장력은 계면 활성제라고 그랬잖아요. 계면 활성제와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데, 물의 표면 장력은 상온에서는 이 얼마가 되냐면 70이 다인 센치예요. 표면 장력이 70이 다인 센치거든요. 이게 센치. 그러니까 상온, 그러니까 21도 이 정도는. 그런데 이게 정도이나 수성막포를 갖다가 수성막포는 표면 장력이, 수성막으로 하면은 표면 장력이 20에서 17로 팍 떨어지잖아요. 20에서 17로. 표면 장력. 그러니까 이 수성막이라는 거 있는데, 이 수성막이 뭐냐면은 아쿠아스, 이제 물이 이제 물 숫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성막이니까 물로 된 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쿠아스, AQUEOUS, 아쿠아스. 아쿠아 이러잖아요. 필름, 포밍, 포밍, 포밍. 혹시 이 영문 철자 좀 틀리지 않으려고 한번 쭉 보는 거예요. 필름, 포밍, 아쿠아스, 필름, 포밍, 폼, FOAM. 그래서 요거를요, 약자로 AFFF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아쿠아스, 물이라는 거, 물로 된 필름이라는 얘기죠. 면이라는 거. 그 다음에 포밍, 포를 형성한다는 얘기죠. 요 폼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죠? 요거는 포밍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사를, ing를 붙여갖고 폼을 만드는 아쿠아스 필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폼은 영어로 우리가 한글로 하면 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포말로 또 얘기하기도 하고, 뭐 또는 뭐죠? 폼. 이런 얘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요거는 우리가 뭐죠? 한글 또는 한자 얘기고,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영문을 그냥 한글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막 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어디는 또 포라고 나오고 해갖고, 참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라이트 워터라고 그래요. 라이트 워터죠, 라이트. 가벼운 워터라는 얘기죠. 이게 라이트 워터라고 해가지고 이 상품명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60년대에 개발했네요. 예. 미국에서. 그래서 불 속의 계면 활성제 일종으로, 그러니까 계면 활성제라는 계면에 쫙 표지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표면 장력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이 흘러 들어가서 도포되면서 액체 표면에 산소를 갖다가 이렇게 차단하는 거예요. 왜냐면 딱 포즈시켜 산소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연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또 이렇게 수성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질식이나 냉각 효과도 있다 이거예요. 산소에서 질식, 또 포하면서 냉각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수성막포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작게 썼는데 20에서 17 다인포스에 치니까 이 표면 장력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쫙 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확산력이 작용하여 빠르게 액면을 막으로 덮어 소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이 수성막포다 이거죠. 여기 수성막포를, 이거 포자 빠졌네. 수성막포. 이렇게 써요. 인류 화염 확산은 여기서 좀 나오는데 이 힘인데 이 또 다인이 또 갑자기 나오잖아요. 이 다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한번 다인 한번 보세요. 힘은요 1뉴턴은 1kg 메타 퍼 세크 제곱이고 1다인은 1g 제곱 센치 퍼 세크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키로 이게 원래요. 요거는 CGS 단위고 요거는 뭐예요? 우리 SI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위를 SI 단위, CGS 단위, MKS 단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알아둬야 될 알아둘 수밖에 없잖아요. 요 그램을 킬로그램을 바꾸고 제곱센치를 센치죠, 센치. 제곱센치가 아니네요. 그냥 센치. 센치를 메타로 바꾸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이잖아요. 그래서 1다인은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또는 1뉴턴은 10의 5승 다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표면 장력 할 때 이 다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인하고 뉴턴 관계는 이런 거다 해서 모르겠어요. 뭐 이게 자꾸 공부하다 보면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일삼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지금 요거에서 안 그러면 제가 또 다 쓰면 시간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너무 친절하죠? 제가. 예. 중진류의 화염 확산은 화염에서 열이 전달되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확산되겠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면 형태로 빠르게 확산이 되는데 확산된 고온 연료층은 뭐예요? 확산되다 보니까 또 냉각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까, 이게 냉각이 돼서 온도가 낮아지면 응집력이 작용하면 구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공형태. 그래서 이거를요, 이 표면장력 구동류라고 그래요, 구는, 여기 구동류 하니까, 뭐를 갖다가, 움직이는가, 그게 아니죠, 그죠? 요 구는요, 구동류 하니까, 이런 구자죠. 동류, 이렇게 되죠. 이게 항상 얘기했지만은, 이 한문으로 이렇게 써야지만 완벽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뭘 구동한다, 그거 아니에요. 이 공구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둥근 거라고. 동류로 이렇게 한다 해서, 그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표면 장력이 크니까, 표면장력이 크다는 얘기, 뭉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상이나 구상, 무상 주수가 가능하나 표면 장력이 줄어들면 뭐예요? 냉각 효과가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산 여기자가 침투력이 작으니까 약하니까 뭐를 집어넣어요?
계면활성제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잘 퍼지게. A급 신부화제는 계면활성제를 첨가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엔 또 뭐죠? 여기에 뭐 침투제 얘기했죠, 그죠? 웨팅 에이전트라고 그랬어요. 강화액 등을 쓴다. 물의 부피 변화가 나오네요. 물은 부피가 변하는데,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죠, 그죠? 질량 나누기 부피예요. 이건 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물의 경우에는 밀도가 그 고체보다도 높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반 거는 고체가 제일 밀도가 높잖아요. 근데 이 물은 얼음으로 변하니까 많이 서로 이렇게 구멍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밀도가 작고, 그래서 물에서는 액체가 밀도가 제일 크다 이거죠. 왜 그러냐? 물은 수소결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극성 공유결합, 또 원소결합, 그게 원소결합, 또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고체가 될 때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육각이 되니까 분자 간의 평균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면은 밀도는 작아진다. 멀어지니까 부피는 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밀도는 우리가 뭐예요? 질량하네, 부피분해. 그러니까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밀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얼음 밀도는 작아진다. 그래서 물은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변하는데,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크다 그러네요. 4도씨일 때. 상온이 아니고, 그죠? 21도씨가 아니고. 또 물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또 수소결합의 단점인데, 뭐냐면, 이 최적이 커지니까, 동파가 나온다는 얘기죠. 동파. 그죠? 예. 그래서 동결 시에는, 그러니까 얼음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약 10%의 최적 팽창과 25 메가파스칼의 압력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메가파스칼은 제가 얘기했죠, 그죠? 1기압은 0.1 메가, 수업 시겠어요. 물로는 10m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계산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또 그 다음에 1kg per 제곱센치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동결 방법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파포 현상이라고 했는데, 파포라는 것은 뭐예요? 포가 파괴된다는 얘기잖아요. 파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포가 발포됐는데, 수용성 액체에 접근하게 되면은 포에 함유된 수분이 뭐예요? 수용성 액체에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포에서 탈수현 포가 파괴되는, 거품이 파괴된다는 걸 우리가 파포 현상이라고 하죠. 탈수 현상 때문에. 언제 수용성 액체에 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방사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물은 이제 극성이 이제 정전기 윤력에서 에탄올이죠? 에탄올, C2H2라고 그랬어요. 에탄올 같은 데 보면은 이거는 친수성이라고 그랬어요. 친수성이라는 것은 물하고 친한 거죠, 그죠? 물에 녹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필릭이라고 그러네요. 하이드로필릭. 영어에 안 쓰겠어요. 여기 친수성이라는 것은 물하고 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칸계는 뭐예요? 알칸계는 우리 알칸계 탄화수소라고 그러면 뭐죠? 알칸계가 메탄, 에탄 그런 것들이 다 알칸 아닙니까? 또 알칸계라고 그러고 알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메탄 같은 것도 THN이 해갖고 메탄 이라는데, 요거는요, 탄이라고 읽으면은 이게 독일어거든요. 독일어. 그 다음에 이거 메테인이 이제 영어예요. 그러니까 메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알칸계 또는 알케인계 똑같은 거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비극성이다, 이게 비극성. 비극성으로, 이거는 뭐죠? 소수성이라고 하죠. 소수성 하면은, 소는 소원하다는 얘기죠. 그죠? 물하고 물에 잘 안 녹는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요거 말고 양친매성이라고 했어요. 양친매성. 친매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양친매성은
이거가 이제 저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양쪽으로 친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 친수성도 있고 소수성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요 한자로 쓰면은 뭐 양쪽이라고 그러고 친에서는 친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요. 예, 매성, 뭐 촉매, 뭐 이렇게 할 때,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촉매할 때 그 매성이 양친매성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엠피패식이라고 그랬네요. 엠피패식. 소수성은 하이드로포빅, 뭐 요거는 하이드로포빅, 친수성은 하이드로필릭, 또 양친매성은 엠피패식. 그러니까 이게 의학 공부한 사람은 이거 굉장히 아마 힘들 것 같아, 이런 거. 전달하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나오냐면, 알코올이라든지 아민, 카복실릭 했고, 카복실기는 우리 COH를 우리는 그 카르복실기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 카복실릭 엑시드, 카르복실릭 애시드, 에스테르, 토는 모두 물과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용성 포소약, 물에 녹아도 그걸 뭐죠? 그 포가 역할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용성 포소약자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이게 왜 많이 나와요? 중요하니까 많이 나오겠죠, 그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요, 이제 또 뭐 하냐면, 이제 유체에 대해서 얘기하네, 유체. 자, 요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유체는 우리가 흐를 유자를 쓰잖아요. 흐를 유자를 써가지고, 유체네. 그러니까 물도 유체에 속하겠죠, 그죠? 유체. 이 유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게요. 자, 여기 뭐 정의가 나오네. 이거 학술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게 뭐 다 아는데 학술적으로 뭐냐면 유체는 작은 힘이 작용해도 변형되는 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을 할 때, 움직일 때 전단 응력이 나와가지고 전단 응력, 이 잘라 끊는 거죠. 전단 응력 하면은 이 한자로 이렇게 되겠네요. 전단 응력. 뭐 응력은 알 테고 전단은 이런 전자를 써. 단절할 때 단자죠. 응력. 네. 이렇게 전단. 여기 뭐죠? 잘전, 끊을 단. 이게 뭐죠? 잘을 전, 끊을 단. 끊는다는 얘기죠. 끊을 단. 이렇게 써가지고 전단 응력이에요. 잘라 끊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뭐냐면 정지 상태에서 압축응력, 유체가 그냥 물이 어떤 탱크 같은 데 그냥 있으면은 연못 같은 데서는 정지 상태니까 압축응력이지만은 유동, 관을 타고 움직일 때는 뭐예요? 전단 응력이 작용한다. 전단 응력. 네. 그래서 소방에서는 정지 상태에서는 정수력학, 유동 상태에서는 동수력학이라고 해가지고 또 따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압축응력은 뭐예요? 수직으로, 전단응력은 수평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단위 면적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런 의미죠. 그죠? 전단응력은. 그러니까 그 물체를 끊는 그런 응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유체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데 실제 유체는 뭐죠? 또 점성이 있으니까 뭐예요? 면에 접촉되는 부분하고 또 중간하고는 유속이 틀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틀려진다는 얘기. 힘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유속이 틀려진다 이거지. 또한 유체는 외력이 가해졌을 때 밀도 변화가 없는 것은 비압축성 육체인 액체. 외력이 가해졌을 때 밀도가 변화하는 것은 뭐죠? 압축성 유체가 뭐죠? 기체죠, 그죠? 밀도 변화는 기체고,
그 밀도는 저기 액체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점성이 나오네, 점성. 우리가 점도하고 동점도 했잖아요. 그죠? 정점도하고 했는데, 점성은 그 물분자와 물분자 사이의 응집력 및 물분자와 다른 분자 사이의 점착력 등의 상호작용인데, 이거는 뭐죠? 마찰력을 유발시킨다 그랬죠? 마찰력. 그 점성이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유체 유동 시에 저항으로 작용해서 전다 능력을 유발시킨다. 점성이 전다 능력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기체의 점성은 온도가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고, 분자 상호 간의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뭐죠? 마찰력도 커지는 거예요. 그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점성이 증가해요. 그런데 액체는 뭐예요? 온도가 상승하면 점성이 반대로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왜 그러냐? 이 액체에서는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응집력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성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점도라고 그러고, 점도는 유체의 흐름과 직각 방향으로 1cm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유체가 이렇게 이제 어떤 이 안에서 유체가 흘러요. 여기에 흐르는데, 여기에 뭐예요? 여기가 거리가 y예요. 여기가 y cm 이렇게 되죠. 양쪽의 거리예요. 이제 여기 지금 유체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죠? 여기가 흐르고, 요렇게 이제 보다는 중간이 더 그죠? 속도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리가 여기가 1cm일 때, 여기가 1cm일 때, 이건 y는 센티미터라고 그랬죠? 센티미터. 다 이제 단위가 센티미터로 했어요. 왜냐면 뭘로 나타내냐면은 뭐죠? 단위로 나타내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속도가, 여기하고 속도가 얼마냐면은 뭐죠? 속도가 얼마냐면 1cm per sec의 속도 9배가 있다. 속도 9배. 여기가 9배가 있고, 유체가 이제 이렇게 흐른 거예요. 유체가 이렇게 흐를 때 무슨 얘기냐? 유체가 요 안에서 이렇게 흐를 때 요 거리는 1cm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속도 9배가 1cm 세크일 때, 그 속도 9배가 있을 때 1제곱센치당 1단위 힘이 작용할 때는 우리는 뭐죠? 점도를 1포이즈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조금 어렵죠? 1제곱센치당 1단위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예요? 유체의 점도다 해서 1포이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이 포이즈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이 포이즈가 보면은 우리가 이 프랑스, 이것도 한번 얘기했어요. 그죠? 저 앞에서도 쭉 한번 얘기하니까. 근데 프랑스의 과학자가 이름이 뭐냐면 POISE 해가지고, 이거를 불어를 공부 안 했으니까 포아지유 이렇게 해요. 포아지유라고 이렇게 아마 읽는가 봐요. 불어로. 그래서 이 양반이 이게 이제 점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명칭을 부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이즈,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포이즈, 불란서로 하면 포아즈, 이렇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단위를 쓴 거예요. 그죠? 자, 단위를 썼는데 제가 1포이즈는 세크 퍼 제곱센치고, 근데 요거를 이제 다인이 여기서 뭐죠? 그람 센치 퍼 세크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요 제곱센치에 센치가 하나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죠? 이 세크 제곱하고 세크 하나 없어지니까 뭐예요? 1g 퍼 센치 세크가 점도라는 얘기. 1포이즈 또는 포아즈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 1다인을 10의 5승 뉴턴 세크라 그래, 뉴턴이라 그랬으니까, 이걸로 하면은, 요 제곱센치를 또 제곱미터로 고치면은,
0.1 뉴턴 세크/포 메타 제곱이 되는데, 그럼 요거 0.1 뉴턴 메타 제곱하고 세크를 저쪽으로 띄우니까 요걸 뭐예요? 뉴턴 퍼 메타 제곱이 1 파스칼이잖아요. 0.1 파스칼 세크가 뭐죠? 1 포화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1 파스칼 세크는 여기 0.1이니까 여기 10 포화지가 되겠네요. 뭐 이런 단위도 나오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또 쓰려면은 또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포화지, 또 포이지의 100분의 1을 우리가 센치 포이지라고 이렇게 CP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1cm 포이지 100분의 1이니까 포이지로 하면 0.01 포화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0.01 포화지니까 파스칼 세크로 하면은 여기 10 포화지가 1 파스칼 세크니까 0.001 파스칼 세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0.001은 뭐예요? 다시 뭐죠? 이렇게 1 뭐 이렇게 밀리 포화지 세크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겠네요. 그죠? 예. 요건 센치니까. 예.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거지. 혹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참고하라고 해서 제가 적어준 거예요. 왜냐면 나오면 야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게 나왔나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참고하라고 제가 알려준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유체가 이제 포화지의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점도는 유체의 흐름과 직각 방향으로, 여기 유체가 흐르는 방향으로 직각 방향이죠. 1cm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떨어진 두 개의 층에, 요 층하고 요거의 층에 속도 구배가 1cm per sec의 속도 구배가 있어서 1제곱센치당 1단위의 힘이 작용할 때 이 유체점들을 우리가 1포이지라고 정의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뉴턴의 점성 법칙을 또 얘기하겠네요. 자, 이렇게 유체가 관 또는 두 평면 사이에 같은 밀폐된 공간을 할 때 점성에 의해서 델타 V가 생길 때 단위 면적당 마찰력은 뭐냐면, 단위 면적당 요거 써놨네요 제가. 마찰력은 요거 타우라고 읽죠. 타우라고 읽어요. 타우는 단위 면적당 마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찰력은 뭐예요? 단위 면적당 마찰력이니까 다인포 제곱센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단위 면적당 마찰력은 뮤, 요 점성계수고, 요건 뭐죠? 요거 U는 속도구배잖아요. 이거 dy하고 요거는 센티메타당 속도구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당 속도구배를 얘기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뉴턴의 점성 법칙인데, 요게 이제 뉴턴의 점성 법칙이에요. 자, 이게 뉴턴의 점성 법칙인데, 자, 여기 보면은 비례상수 뮤를 뭐죠? 우리가 마찰계수라고 그랬어요. 점성계수라고 했죠. 점성계수라고 그러고, 요거를 속도구배라고 그랬어요. 속도구배. 메타당 얼마나 이렇게 생기느냐 이거죠. 속도구배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울기 하면 뭐예요? 이게 XY 할 때 기울기는 뭐예요? 이 기울기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왜냐면 dx분의 dy니까. 기울기가 뭐죠? 그러니까 이쪽 y축으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래서 속도는 뭐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틀린 거예요. 속도구배하고. 그래서 속도구배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걸 뭐죠? 기울기라고 안 하고 속도구배라는 말을 표현한다는 얘기죠. 네. 속도구배. 자, 속도구배에 대해서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여기가 X축, Y축 할 때 이 dx분의 dy를 기울기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울기는 뭐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일로 올라갈수록 이게 커진다는 얘기. 그런데 이 속도는 아니다. 이걸 우리가 X축이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기울기라고 안 하고, 뭐 기울기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좀 뭐죠? 우리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속도 구별을 한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뭐 좋은 거 알았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유체의 분류를 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그 점성계수 뮤의 단위는 뭐냐 해서 이 단위를 한번 구해봤어요. 그 단위를 구해보니까 뭐예요? 여기가 이제 타우라는 게 우리가 뭐죠? 그죠? 그 마찰력을 여기 다인퍼 제곱센치니까 요 U가 아까 뭐죠? 센티메타 퍼 세크잖아요. 그죠? 여기가 센티메타 퍼 세크고, 그 다음에 센치당이니까 요 센치를 이렇게 하면은 요 센치하고 센치는 없어지잖아요. 그죠? 없어지고, 이 세크가 뭐예요? 여기가, 다인세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다인세크.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인세크 퍼 제곱센치니까 여기 점성계수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 점성계수가 이게 뭐 단위가 뭔가 하고 하다가 보니까 요거를 조금 또 다음에 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다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다음 강좌에서 또 이제 동점도가 옛날에 한번 했어요. 이것도. 동점도가 나오는데 이제 밀도분의 점도, 정점도잖아요. 그러니까 요 뮤의 단위가 다인 세크퍼 제곱센치니까 다인을 뭐죠? 이게 뉴턴으로 바꾸시죠? 10의 마이너스 5 뉴턴이고, 제곱미터로 바꾸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로라는 것은 뭐죠? 그 최적분의 질량이니까, 그죠? 밀도 아까 했죠, 그죠? 밀도 아까 또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뭐냐면 이제 메타가 하나 없어지고, 그죠? 킬로그램 메타. 여기 뉴턴이라는 게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이니까, 그죠? 이렇게 했고, 세크. 메타하고, 삼승하고 제곱해서 하나 없어지니까 메타만 남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요 세크 제곱에서 하나 없어지고, 요걸 뒤집어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없어지니까, 동점도의 단위는 메타의 제곱 퍼 세크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성계수. 그러니까 이게, 요 단위는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점성계수가 결국 우리가 점도라는 얘기죠. 그죠? 점도라는 얘기예요. 여기 어떻게 보면 요거 점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점도의 단위다 이렇게. 그래서 요 단위를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쓰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다 써놓고 여러분들 설명하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딱 캡처했다가 한번 이제 공부할 때 또 이해 안 된다 하면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순서는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교재하고. 다시 한번 그 단위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이 힘의 단위, 그 다인하고 뉴턴 관계, 점도의 단위, 이건 점성계수죠. 점도의 단위는 이렇게 나온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책하고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도, 이 센치포이즈 하고 그 다음에 단위메타 마찰력일 때 점성계수 뮤의 단위하고 동점도의 단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래도 35분이 걸렸네요. 이게 30분 맞추기가 힘듭니다. 이게 중간에 끊기도 뭐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